민주당이 비례제를 준연동형 비례제 지금 현재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범야권의 이제 준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 워딩이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얘기를 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예상 좀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네, 전 오래됐죠. 그게 병립형 회기를 사실 멋지게 지면 뭐하냐 이런 이제 이 대표 말씀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사실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게 전제된 그런 이 조짐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멋있게 지면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혹은 다른 의견을 네. 제시하는 당내 인사 또 바깥에 분들이 좀 계셨죠. 네. 그러면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그런 이제 이상한 제안도 있었고 네. 이러면서 대표한테 위임돼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네. 잘한 거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결국은 준연동제, 네. 연동형 비례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립형 회기는 국민의힘도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병립형 당시 기준으로 보면 시점으로 보면 유일하게 이 정부 들어서서 네. 여당과 야당이 생각이 같았던 게 병립형 회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게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고,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건 법안 아예 만들죠. 불가능한 거고. 안 됐고. 이제 하려 그래도 국민의힘이 안 하죠. 예. 그럼 패스트 트랙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1년 걸리고. 그래서 그냥 현행 준연동제 플러스 위성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정 관리, 정치적 이슈든 뭐 정치개혁법 관련법이든 그 다음에 정책이든 간에 네. 그 자체에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도 정책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언제 어느 때 누가 네. 이것을 내놓고 국민의 수용성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안 좋은 효과 네.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 뭐 이런 것들도 또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정책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정치 현안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당내 여론 수렴이라든가 상황 네. 이런 과정 관리들을 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하셔가지고 조금 더 스무스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그게 과정 관리가 좀 잘못돼서 네. 조금 어렵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준연동형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결론을 냈으면 위성정당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시는 게 더 좋았죠. 제안을. 예. 근데 국민의힘이 어차피 받지 않잖아요. 그래도 제안을 그 우선. 노력을 하고 제안을 하고 네. 그러고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4년 전에도 황교안 대표가 내놓고 위성정당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네. 그럼 그대로 가면은 그냥 의석을 그쪽에 아주 선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현행 제도로 그냥 가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은 그런 이제 정치적 행위들을 분명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위성정당 하겠다라고 한 것은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이죠. 아쉬운 대목이다. 정무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벌써 이제 창당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뭐 표현에 따르면 권투 경기인데 권투 시합인데 칼을 들고 나오는데 뭐 이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데서 사과도 하면서 광주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과정이나 이런 면에서 더 부드럽게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 국민들이 이제 심판이거든요. 네. 그 심판한테 잘 보여야죠. 네. 그래서 선거도 그렇고요. 평소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네.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태도, 내용,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서 판단을 요청하는 게임이에요. 네. 평소에는 지지율로, 그렇죠. 선거 때는 표로. 그래서 그 판단을 요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게 네.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행위와 네. 태도와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조금 일말의 아쉬움이 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그럼요. 잘한 평가를 결정이죠. 해주셨고 이번 총선 민심에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연동제로 준 연동제로 이제 가는데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좀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연동제로 가야 되는 명분 이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도 황교안 대표의 그 당에서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후에 뭐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고 더불어시민당 그래서 만들고. 득표율이 비슷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정당이 네. 또 두 석인가 세 석 했죠.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네. 열린민주당.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민주당에 뭐 손해 볼 일은 아니니까요. 그 네. 너무 이제 그것도 또 엄살 부릴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연동제를 하면서 진보 개혁 세력, 민주 개혁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네.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200석 어떻게든 만들자. 그래야 야권이 함께 촛불 그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야권이 함께 만들어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뭐 저는 뭐 하여튼 수치에 약한 사람이라서 하여튼 학력고사 볼 때도 네. 수학에 하여튼 형편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네. 좋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크게 야당 승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것 중에 지금부터 이제 공천 끝날 때까지가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 2012년 16년 선거 자주 네. 얘기하거든요. 12년에는 민주당, 16년에는 저쪽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표들 뭐 이런 것들 조사한 거 네. 다 있는데 왜 그 예상과는 달리 결론이 났을까? 그거는 그 한 두 달 정도 치르는 공천 과정을 포함해서 아하. 그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모습, 네.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확 돌아서게 만들어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지금이네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막말이라든가 뭐 이런 사고. 그래서 공천 과정이 오만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느껴지게 하면 안 되고요. 공천 과정이 중요하다. 네, 막말이나 뭐 이런 것도 막말.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는 야당의 승리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예상과 다르게 나왔던 과거 사례를 잘 복기를 해야 살펴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나오죠. 예? 그걸 그래요.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번 정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 그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주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 언론들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어, 이제 우선은 이제 갈라치기 같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저쪽 칼 들고 나오는데 네. 뭐 무슨 냄비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선이라는 것을 국민을 판관으로 해서 네. 그 앞에 판단을 요청하는 양당이 우리나라에는 양당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고 필요하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취지와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것은 일단 민주당 안을 조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네.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시기적으로나 총선을 앞두고 또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소득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불같이 세게 붙었다, 싸운다 내부에서 아하. 이쯤 되면은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각종 지표에서는 승리가 예견되는데 그런데 결과가 거꾸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뭐 당원들 지지층 또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하에 너무나 힘들고 지금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불안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렇게 불거져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뭐 이제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검찰 정권 시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정권 탄생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걸 제대로 수습하거나 잘 마무리하지 못한 당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있단 말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게요. 네. 아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스스로를 많이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갖다 붙이는 얘기거든요. 이미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났고 네.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소위 말해서 책임론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붙는다, 네. 논쟁을 한다, 갈등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아하. 국민들 인식하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더 원망하고 네. 또 문제 제기하겠어요. 아니면 왜 윤석열 대통령 탄생시키도록 해놨냐라고 그거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치권의 생각과 네. 언어로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생각과 이런 것과 동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뭐 임종석 전 의원도 거론되고 전 실장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뭐 진솔하게 사과나 어떤 입장을 더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좀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임종석은 4번 쉬었어요. 네. 근데 뭐 임종석이 뭐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쯤 가면은 이제 거의 막 가는 거예요. 야, 후보가 잘못해서 졌지. 네. 그리고 역대 최고로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어딨냐.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하고 네. 무슨 척지고 갈등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후보 책임론쯤으로 가면은 아하. 이제 그걸 보는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득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공관위원장 발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게 되고 조명하게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뭐 내부의 갈등처럼 비춰지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다른 판단할 수 있다. 뭐 이걸 좀 우려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니 국민들은 그런 거 따져보자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고 당 안에서 그러는 거지. 네. 누가 따져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국민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네. 얘기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더 나가면 안 돼요. 네. 그게 분명히 내부 갈라치기고 갈등의 요인이고요. 아하. 무슨 책임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보 책임론 이쯤 나오면은요 정말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후보가 좋았으면 뭐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게 있기 이제 때문에. 공식적인 싸움이나 이런 걸로 안 된 거는 네. 후보 책임론을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네. 매우 곤란한 아. 상황이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좀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는 단합, 화합 이걸 이제 강조를 했고 두 실제로 분이서 그렇죠. 예, 함께 지금 손을 잡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도 좀 화합하고 단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